예, 이번 시간에는 제66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다음 중 요 혼재가 요 가능한 우연물들로 짝지어진 것으로서 요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에 보시면 여기 피리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피리딘은 우연물 그 사류에 예,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염소산 칼륨은 예, 인류우연물의 염소산 염류에 해당이 되죠. 등유는 요건 사류에 예,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요 질산은 예, 우연물 제6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3번에 요 테레핀류, 예, 테레핀류는 예, 사류에 개초장의 송등테스경에서 요거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요 정리는 예, 이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탄화, 칼슘, 요건 3류연물이죠. 자, 과염소산은 예, 6류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혼재 기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자,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건 혼재가 가능한 거고 별도로 2, 4, 5, 4죠. 자, 1번은 사류하고 인류죠. 즉 인류하고 사류는 혼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요 등유, 사류하고 육류죠. 자, 사류하고 육류도 혼재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테레핀류하고 정린, 즉 사류하고 이류예요. 즉 이류하고 사류는 혼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탄화칼슘, 3류하고 6류죠. 3류하고 6류도 혼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그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다음 물질 중에서 이 색상이 나머지 셋하고 다른 하나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물성이기 때문에 요걸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 나왔던 문제,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중크롬산 나트륨, 중크롬산 나트륨은 Na2, Cr2, 예, O7이 바로 그 중크롬산 나트륨이죠. 질산 칼륨은 KNO3. 그 다음에 아염소산 나트륨, 예, NaClO2죠. 자, 염소산 나트륨, 예, NaCl, 예, O3가 바로 염소산 나트륨인데, 요 중크롬산 나트륨은 요 색상이 예, 등적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질산 칼륨 무색이고, 아염소산 나트륨 무색, 요 염소산 나트륨도 다 무색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화학 물질은 대부분 예, 무색 투명한 게 일반적인데 요 중크롬산 나트륨은 예, 등적색이 바로 색상이기 때문에 틀린 거, 즉 색상이 다른 하나는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죠. 다음 3번 나가죠. 자, 3번은 요 초유 폭약, 우리가 안포 폭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안포 폭약의 요 A라는 것은 이건 암모니움의 약자죠. 그다음에 요 N이라는 것은 나이트레이트. 그다음에 F는 요건 퓨얼 연료죠. O는 오일. 그래서 요 A자, 암모니움의 A자하고 나이트레이트의 N자, 퓨얼의 요 F, 오일의 요 O자. 그래서 요걸 줄여서 우리가 암포 폭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암포 폭약은 요 질산, 암모늄이죠. 요 질산 암모늄하고 요 등유하고 혼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질산 암모늄이 대략 이게 94% 정도 되고
예, 나머지가 6% 정도가 예, 등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보면 여기 중유라고 돼야 되고 여러분이 고쳐주셔야 돼요. 중유가 아니고 예, 등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초유 폭약, 요 안포 폭약을 제조하기 위해서 경유에다가 혼합하는 요 인류오염물 질산 암모늄에서 2번이 답이죠. 그래서 요 질산 암모늄은 우리가 질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참고로 여러분이 그 흑색 화약 있죠. 그래서 이 흑색 화약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인류오염물인 요 질산 칼륨하고 황가루하고 숫가루, 탄소죠. 이걸 혼합해 놓은 것을 우리가 흑색 화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질산 칼륨이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4번 가죠. 여기 질소 3.5g은 몇 그램 몰에 해당되는가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자는 우리가 분자는 요 단원자 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원자는 여러분이 불활성 기체인 헬륨, 네온, 아르곤, 요 크립톤은 단원자 분자고 요 수소라든가 그 다음에 산소라든가 질소 이건 다 이원자 분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질소를 물어본 거예요. 질소에 3.5g은 몇 그램 몰인가인데 이 몰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요 무게를 요 분자량으로 나눠준 게 바로 몰이에요. 몰. 몰을 또는 요걸 우리가 MOLE라고도 표기를 하죠. 자, 지금 무게가 얼마예요? 3.5g이죠. 자, 그러면 요 질소의 분자량은 질소가 14죠. 그래서 그 분자량이니까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얘 28이 질소의 그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0.125 요즘은 몰이라고 하죠. 몰 또는 그램몰, 킬로그램몰 하는데 요 단위가 그램이면 그램몰, 킬로그램이면 우리가 킬로그램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0.125몰 해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토출량 Q가 5세제곱퍼분, 유속이 2m/s일 경우에 펌프의 그 구경은 몇 미리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유량을 계산할 때 요 Q는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원형 배관일 경우에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D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요 단위는 Q는 토출량으로서 단위가 세제곱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유속 U는 미터/세크. 여기서 D는 뭐예요? 단위가 바로 미터죠. 여기서 여러분이 D의 제곱을 계산하면 D의 제곱은 파이 U분의 4Q가 되죠. 양쪽에 루트를 씌워주면 결국 여기서 D의 제곱이니까 D가 되죠. 루트 파이 U분의 4Q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단위가 D가 요건 단위가 미터예요. 직경. 그럼 요 직경 D를 우리가 미리로 계산을 하려면 루트 파이 U분의 4Q에다가 자 1m는 미리로 하면 1000ml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단위가 미리로 바뀌는 거죠. 여기에다 여러분 이 주어진 값을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D는 루트 파이에다가 유속이 지금 2m/s죠. 4배에다가 지금 토출량이 세제곱퍼 분이니까 이걸 세크로 고치면 5세제곱퍼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D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230ml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6번 나가죠. 자, 6번은 우연물 안전관리에 관한 요 세부 기준인데요. 산화성 시험 방법 중에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요 연소 시험에 있어서 요 표준 물질의 연소 시험에 대한 설명 중에서 맞는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연소 시험에서 요 표준 물질하고 목분의 요 중량 B는 1대1로 하고 혼합물의 중량은 30g을 갖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1번이 바로 맞는 답이니까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같이 암기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다음 7번 가죠. 자,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옳게 나열한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가솔린하고 그다음에 톨루엔, 벤젠, 톨루엔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다 가솔린 1석유류죠. 벤젠도 1석유류예요. 톨루엔도 사류의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이 가솔린이 인화점이 1석유류 중에서는 좀 대부분 낮다는 거죠. 이게 가솔린의 인화점이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죠. 그래서 요 가솔린이 인화점이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여기 벤젠하고 그 다음에 토루엔하고 크실렌이죠. 그래서 B는 우리가 벤젠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T는 톨루엔이죠. 그 다음에 요 X는 크실렌. 그래서 요 벤젠은 1석유류, 토루엔 1석유류. 요 크실렌은 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화점은요, 크실렌이 가장 크고, 그 다음 토루엔이 크고, 벤젠이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BTX, 인화점 순서는 크실렌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토루엔, 그 다음에 벤젠이죠. 그래서 요 인화점의 크기는 요 가솔린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벤젠, 그 다음에 토루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자, 8번 보면은 백색 또는 다망색 고체인데 요 수산화 칼륨 용액하고 포스핀 가스를 갖다가 수산화 칼륨 용액 KOH죠. 수산화 칼륨 요놈하고 어떤 물질하고 반응이 돼서 이 포스핀 기체 요거 우리가 인화수소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이걸 우리가 포스핀이라고도 해요. 자, 이 물질이 어떤 거냐 요걸 찾아내라는 거죠. 보시면 요 P, 인이 들어가 있는 물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트리메틸 CH3가 3개라는 거죠. 여기 알루미늄이 결합된 거죠. 보시면 인이 없기 때문에 2번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4번의 유황, 황이죠. 자, 황은 인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1번의 황린 P4하고 여기 황화인 P4 S3 3황화인 5황화린 7황화린 황화린이 있겠죠. 그래서 이 황화린은 이 S가 들어있기 때문에 포스핀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SO2도 나오죠. 그래서 이 맞는 답은 이 황린, 이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P4, 황린이에요, 황린.
그다음에 이 황리는 연소가 되면 오산화인이 발생이 된다는 거. 정린도 마찬가지죠. 정린도 연소되면 오산화인에서 황린하고 정린은 서로 동소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 보면 다음 우연물 중에서 요 지정 수량이 나머지 셋하고 다른 걸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보시면 다 오류연물이에요. 자, 오류연물의 그 지정 수량은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리류에서 유질이죠.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죠. 그 다음이 니니아디, 니트로화합물, 니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 유도체죠. 그래서 요거는 범죄신고 112죠. 10kg, 100kg, 200kg가 되는 거죠. 자, 1번에 요 질산 에스테르류 지정수량이 10kg죠. 자, 니트로 화합물은 200kg죠. 자, 아조 화합물 200kg죠. 히드라진 유도체 200kg죠. 그래서 지정수량이 셋하고 다른 건 바로 요 1번 질산 에스테르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요 삼류 우연물인데 요 옥내 탱크 저장소로서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는 중에 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맨홀 있죠. 맨홀을 갖다가 신설할 경우에는 요거는 250mm 초과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지상에 배관하는 거 있죠. 지상 배관은 길이가 300mm 초과. 그 다음에 요걸 지중, 지하배관, 지중배관. 지중일 경우에는 30mm를 갖다가 초과할 경우 길이가 300mm가 아니고 300m죠. 30m를 갖다가 초과할 경우 요거는 변경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옥내 저장 탱크를 갖다가 교체할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자, 옥내 저장 탱크의 직경 200mm의 맨홀, 250mm 초과만 변경 허가 대상이니까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옥내 저장 탱크 철거할 경우 이거 허가 대상이죠. 배출 설비 신설 이것도 허가 대상이죠. 변경 허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조소 등에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300m는 지상에다 설치하는 건 배관 신설할 경우, 그 다음에 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이니까 지중 배관은 3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맨홀 같은 경우는 250mm, 직경이 250mm 초과할 경우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 보면 여기 이동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요 자동차용 소화기인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이동 탱크 저장소. 요거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자, 강화액 소화기는 8리터 이상, 강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3.2, 232. 그 다음에 분말 소화기 있죠? 분말은 3.5. 그래서 3.5kg 이상.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른 모래.
자, 모래는 150리터 이상. 그다음에 요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팽 640이죠. 여러 번 여러분이 자꾸 읽다 보면 답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강화액소에 강팔 맞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3.2. 그다음에 요게 틀렸네. 2.2가 아니고 3.5였죠. 3.5. 분 3.5kg 이상에서 3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암기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죠.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건 강팔, 3.2, 분 3.5, 모 150, 그 다음에 팽 640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에 12번 가죠. 자, 12번은 오염물 안전관리자 1명 1인을 갖다가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자, 동일 구내에 있는 옥내저장소, 동일인이 설치할 경우, 동일 구내에 있는 옥내저장소, 제조소득은 몇 개까지 할 수 있냐면, 15개가 아니고, 이게 5개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1번이 바로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오염물 소비하는 장치, 이거는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7개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제조소, 그 다음에 1개의 일반 취급소가 동일 구내에 있는 건 5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순수한 벤젠의 온도가 0도씨일 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자, 요 벤젠. 자, 요 벤젠에 우리가 융점. 요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융점은 영어로 하면 요게 멜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융점을 책에서 찾아보면은 멜팅 포인트의 요 M, 포인트의 P자에서 MP라고 표기를 해요. 그럼 요 벤젠의 융점이 몇 도냐, 이게? 5.5도씨예요. 자, 5.5도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버리니까 우리가 액체가 된다고 하죠. 자, 5.5도보다 온도가 더 내려가면 이건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도가 몇 도? 0도죠, 0도. 자, 0도면 5.5도보다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상태는 요 2번하고 요 3번이죠. 그 다음에 인화의 오염이죠. 자, 요 벤젠의 인화점이 마이너스 11도예요. 자, 0도니까 당연히 인화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벤젠은 아주 우리 오염물에서 아주 잘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물성 같은 경우는 요 인화점 마이너스 11도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융점 5.5도라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요 포름산이에요. 자, 이 포름산은 다른 말로는 요걸 우리가 의산이라고 하죠. 의산. 또는 요걸 우리가 개미산이라고도 해요. 자, 영어로는 포름산은 우리가 포믹 엑시드. 화학식은 HCOOH죠. 이게 몇 석유류냐? 사류에. 요 개미산이다 해서 개. 도, 개, 걸, 윤, 모 할 때 개. 두 번, 이니까 요거 이 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에요. 이건 수용성이라는 거. 지정 수량이 비수용성의 2배라는 거죠.
지정 수량을 물어본 거죠. 자, 사료오염물. 자, 특수인화물,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 이건 5월 24일하고 10월 26일하고 만이라고 그랬죠. 50, 200, 400, 1000, 2000, 6000이죠. 이건 비수용성이니까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죠. 자, 2석유류니까 지정 수량이 비수용성은 1000, 수용성은 2배, 2000이 되는 거죠. 1석유류도 수용성은 400, 3석유류 수용성 400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름산 2석유류니까 이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유지의 비누화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자, 유지 1g을 비누화 시키는데 필요한 KOH의 미리그램 수. 즉, 유지 1g을 갖다가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비누화 반응을 시키는 거죠. 요때 필요한 KOH, 수산화 칼륨의 요 미리그램 수. 요게 바로 비누화 값이에요. 비누화 값.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드 값. 이 요드 값이라는 것은 유지 100g을 갖다가 반응시키는데 들어가는 요드의 그램 수를 우리가 요드 값이라고 한다는 거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온도가 T가 지금 27도. 그다음에 압력 P가 5기압. 이때 부피가 10리터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면 온도를 100도씨, 압력을 2기압으로 하면 이 부피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우리가 T1, P1, V1이라고 하고요. 이걸 T2, P2, V2라고 가정을 하죠. 자, 여러분이 보일 샤를레 법칙 있죠?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죠. 이 식에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27도 분의 압력 5기압, 부피 10이죠. 자, 두 번째로 변형이 된 게 온도가 몇 도로 변했어요? 100도로 변한 거죠. 이때 압력이 2기압이죠. 그럼 V2, 부피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V2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2는 어떻게 되고 대각선을 곱하면 서로 같죠. 그래서 V2는 200, 이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죠. 273에다가 27을 더하면 이게 300이 되고요. 이놈은 373이 되죠. 자, 그러면 300 곱하기 2 곱하기 V2는 5 곱하기 10 곱하기 373. 그래서 V2 이건 5 곱하기 10 곱하기 373을 300 나눠주고 또 2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1.08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는 요 보일 샤를레 법칙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 17번 가죠. 자, 17번은 제조소 등의 그 기준에서 요 특례 기준을 갖다가 두고 있는 품명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우리 요 특례 기준,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이요. 삼류오염물에는 요 알킬 알루미늄하고 알킬 리튬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류는 요 특수 인화물에 보면 요 아세트 알데, 그 다음에 산화 프로필렌, 그 다음에 요 오류에는 히드록실 아민,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염류가 특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오류염물인데 요 히드록실 아민하고 히드록실 아민 염류가 특례 기준에 적용을 받는 물질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은 18번 가죠. 자, 18번 보면은 운송자가 휴대해야 되는 요 위험물 안전카드, 즉 운송자가 휴대해야 되는 위험물 안전카드를 갖다가 작성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위험물 안전카드를 운송자가 휴대해야 되는 그 위험물은요, 제4류에 요 특수 인화물하고요, 요 1석유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4류 위험물 중에서 요 특수 인화물하고 1석유류, 이게 바로 4번이죠. 요 4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운송 시 준수해야 되는 요 기준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요 장거리 있죠? 고속국도에서는 340km 이상을 장거리, 일반 국도에 있어서는 200km 이상을 우리가 장거리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항상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운송 책임자를 동승시켰을 경우, 그다음에 여기 2류 위험물하고 3류 위험물 중에서 요 칼슘하고 알루미늄, 탄화물만 운송할 경우, 또는 4류 위험물 중에서 요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4류 위험물일 경우에는 2명의 운전자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송 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할 경우, 그 다음에 요 위험물 안전카드를 소지해야 되는 경우는 4류 위험물 중에서 요 특수인화물하고 요 1석유류만 해당된다는 거. 여러 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위험물의 요 저장 기준인데, 요 저장 기준 중에서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는 거죠. 자,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은 용기에 수납해서 저장해야 되고, 단 유황 있죠. 요 유황은 덩어리 상태로 저장할 경우에는 용기에 안 넣고 옥외 저장소에 저장해도 되는 거죠. 자, 이번에 같은 유별에 속하는 위험물은 모두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있다 했는데, 요 3류 위험물 중에서 요 황린 있죠. 자, 황린은 어디에 저장해요? 물 속에 저장하는 거죠. 요 놈하고 요 금수성 위험물은 같은 장소에 저장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같은 류일 경우에는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아니죠. 3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20번 가죠. 자, 20번은 지금 옥내소화전 1개하고 이 옥외소화전 이 1개를 갖다가 설치했을 경우 수원의 양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수원의 양은, 자, 옥내는
노즐에서의 그 방수량이 분당 260리터죠. 이걸 몇 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에요. 우리가 화재 안전기는 20분인데요. 이 오염물은 30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7.8루베, 즉 7,800리터가 되죠. 여기에다가 N, 최대 몇 개의 N, 소화전 개수. 옥내일 경우에는 최대 5개죠. 최대 5개니까 현재 1개만 설치되어 있으니까 5개 이하는 그 설치된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5개 소화전, 수원의 양. 자, 5개 소화전은 노즐 1개 방사량이 분당 450리터죠. 요거 마찬가지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요거 계산하면 13.5세제곱미터죠.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5개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4개까지 계산해 주죠. 근데 지금 1개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럼 수원의 양은 옥내 7.8세제곱에다가 5개 이하니까 지금 1개 설치되어 있어요. 1개. 5개 소화전 13.5세제곱. 지금 설치된 게 1개죠. 해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8을 갖다 더해주면 21.3이죠. 21.3세제곱이 바로 저장해야 할 수원의 양에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거 여러분이 옥내 소화전하고 그다음에 5개 소화전,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물 분무 소화 설비. 이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수평거리죠. 수평거리. 자, 옥내는 25m죠. 자, 수평거리 요 L값이에요. 수평거리 L은 옥내가 25m 이하, 5개가 40m 이하, 스프링클러는 1.7m 이하죠. 물 부분 없고요. 다음에 요 방수량이죠. 노즐에서의 방수량. 옥내가 260리터 퍼 분, 5개가 450리터 퍼 분, 스프링클러 분당 80리터죠. 그 다음에 그 최대 개수죠. N. 옥내는 최대 5개까지 계산. 5개는 4개까지 계산. 스프링클러는 최대 30개까지 계산한다는 거. 자, 물 분무는 요거는 요건 단위가 리터 퍼 바닥 면적 제곱미터당 분이죠. 그래서 기준 시간이 방사 기준 시간 30분을 기준한다는 거 꼭 여러분 이거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수 압력도 있네요. 방수 압력 P죠. 그래서 요 P는 옥내 350kPa 이상, 5개도 마찬가지로 350. 스프링클러가 100kPa 이상.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 분무도 마찬가지로 방사압은 350kPa 이상이죠. 그럼 여기 수원행 요 계산하는 거, 요거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